인기 있던 과들을 본다 그러면 피한성이라고 했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면 또 완전 달라요. 이탈이 되지 이제. 실제로도 지원을 했다가도 도망가고 너무 힘드니까 예비 전공의들조차도 인상으로 보통 결정을 해요. 아 뭐 이런 느낌, 좀 세련된 느낌. 뭐 그게 싫으면 이제 거기 피하는 거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 약간 이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니네들 늘리면은 뭐 밥그릇 사실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선생님들 전공을 선택하실 때 정형외과가 1순위셨나요? 왠지 김도호는 빼박 1순위였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형외과. 처음에 이제 의대를 들어갔을 때 내과 의사가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과 의사가 질환을 많이 알고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과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저한테 계속 정형외과처럼 생겼다. 정형외과 실습 보니까 다 저처럼 생겼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정형외과라는 이 학문이 과학과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사실 학생 때부터 정형외과에 관심이 많아서 정형외과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훈 선생은 이제 무슨 과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80명 정도는 정형외과라고 하지 않을까? 100명. 100명. 의사들은 저는 이제 속어법으로 지원 나갔어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를 다 제끼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그래도 역시 정형외과가 제일 좋겠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과를 해야 되나.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정형외과가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정형외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후회 없고.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전공을 다시 선택한다 그러면은 다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과를 할래? 제가 알고 있는 동료들은 대부분 다시 정형외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뭐 몇몇 과 선생님들은 절대로 이 과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과들 다 훌륭하시지만 힘들게 공부하고 수련하고 해가지고 정작 자기가 했던 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형외과는 그렇진 않거든요. 딴 거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형외과 얘기만 했는데 인기 있던 과들을 본다 그러면 피한성이라고 했어요.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는 과가 피한성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입니다. 정형외과는 사실은 이제 4위, 5위에서 이제 스테디셀러로 이제 그 의사가 되고 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형외과가 인기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면 또 완전 달라요. 일단 의학 드라마에 정형외과는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그렇지. 네. 잠깐 나오더라고. 잠깐씩. 윽박 지르고 무식하고 뭔가 화가 강압적이고 막 화나 있고 항상. 이제 의사 멋있다 하면은 이제 정형외과는 일단 아닌 거죠. 절대 아니지. 참고로 정형외과는 이제 수술할 때 톱과 망치와 나사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구독! 아까 그 질문을 제가 그럼 역으로 선생님 세 분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척추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척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척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공부할 때는 내과가 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일반 외과, 요새는 그냥 외과라고 하는데 외과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피한성, 정재영이 잘 안 나오네요. 성형외과 잠깐 생각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요. 왜냐하면 이 성형외과가 외부에서도 멋있고 뭔가 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성형외과 레지던트들 보면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과를 선택할 때 재밌는 게 이제 인턴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예비 전공의들조차도 인상으로 보통 결정을 해요. 아 뭐 이런 느낌, 뭐 좀 세련된 느낌, 뭐 이런 성형외과의 좀 그런 느낌. 뭐 그게 싫으면 이제 거기 피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돌려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보면은 씻지도 않고 가운 더럽지. 머리에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모습이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과 선택을 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에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율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요즘 소아과 지원율이 100명을 모집을 하면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아과가 앞으로 좋지 않아질 거다라는 인식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출생아 숫자가 엄청나게 급감을 했으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이게 또 악순환을 또 밟아요.
예를 들면 지원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명 모집인데 50명밖에 없어요.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 반이잖아요. 이 반이 2배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생할 게 불보듯 뻔한데 내가 저길 가야 되나? 하고 싶다가 이탈이 되지 이제. 실제로도 지원을 했다가도 도망가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런 필수과를 의사들이 지원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왜 안 하냐 그렇게 욕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평생을 그걸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결국은 생활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또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호기롭게 딱 선택을 해라 너는 이제 그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좀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부외과 얘기를 아까 김 선생님이 잠깐 했는데 흉부외과를 하고 나서 심장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단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 적자거든요. 이 자원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환자와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돈은 턱없이 작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사회적 의무상 그 과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흉부외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쳐요.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할 수 있는 수술장 자체는 여전히 없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배출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해요. 대학병원에서 소아 중환자들을 볼 의사들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은퇴하면 그 후임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레지던트들이 안 들어오니까. 요즘 필수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결국 근본 다른 데 있는 거는 개선해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늘려주면 글로 갈 거다. 근데 가면 뭐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제 의사들 얘기하는 거고 뭐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니네들 늘리면은 뭐 밥그릇. 밥그릇 사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밥그릇 관련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별로 관련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얘네들이 증원돼서 나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거든요. 의대생을 증원하는 건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뭐 100명이던 정원을 200명, 300명을 불렀다. 그럼 강의실이 있냐 말이지. 그다음에 교수가 있냐 말이지. 그런 거에 미리 준비가 되고 이런 과정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의사 숫자는 저도 아까 김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현재도 의사 숫자가 적고 앞으로 20년 뒤에도 OECD 평균을 밑돌 거래요. 지금 숫자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뭐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의사 숫자를 좀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지금 현재 필수과를 살리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인 거라는. 의사 숫자를 아무리 증원을 해봐야 필수과 기피 현상 또는 필수과 인력 부족 혹은 대형 병원들의 필수과를 꺼리는 현상 이런 거는 뭐 전혀 해결이 안 되겠죠. 알림 설정. 다시 뭐 전공을 선택하라고 해도 정형외과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가 좋아져야 국민 건강도 보장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지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게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의사 관련 이슈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